아들은 끝까지 착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올해 66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참 착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착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제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제가 조금 힘든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아들은 늘 중간에서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엄마, 윤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돼. 그 말이 늘 같은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제 양보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생활 방식도 제가 먼저 맞췄습니다. 아들은 그걸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착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엄마, 윤지가 그러는데 뭐라더냐? 엄마가 집에 조금 자주 오는 것 같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 맞는지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덜 오면 좋겠대. 덜 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안도했고 그날 저녁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반찬을 싸주던 것도 그만뒀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 봐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고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불편하냐? 아니야. 그럼 왜 항상 내가 조심해야 하니? 아들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웃었고 며느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쪽 모두를 잃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 왜? 윤지가 몸이 좀 안 좋대. 그 말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가겠다고도 가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다. 아들은 안도한 얼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안 온대.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안 온다로 정리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낮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 그 말이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겹쳐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착하다는 말과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리감은 분명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저희 생활이 조금 불편해서요. 그 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늘 그러길 바랐으니까요. 아들이 뭐라더냐? 아들은 어머니 편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편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아들이 힘들어할까 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알겠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을 더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사실을 똑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말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못 올 것 같아. 그래, 윤지가 좀 예민해서. 그 말에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혼자 생각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이 항상 며느리 쪽에서만 사용된다는 걸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예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은 항상 제 자리를 줄이는데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이 정상 같으냐?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굳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참아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들어, 나는 계속 참아야 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강하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다는 말이 버티라는 말이라는 걸 그날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아들이 착하다는 말,
며느리가 나쁘지 않다는 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된다는 말, 그 말들 사이에 제 선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워했다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은 끝까지 착한 얼굴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말보다 더 많은 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괜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는 잘 지내고 있겠지. 아들은 잠시 멈췄고 이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이 세졌어?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 세진 게 아니라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착한 것과 저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그날은 도망치지 않고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조금 담가두고 국도 끓여놨습니다. 괜히 분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래, 윤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 그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김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참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들이 나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쁜 사람이면 미워라도 했을 텐데 아들은 끝까지 착한 얼굴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저를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그제야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라 보여?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조금 힘들었다. 아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편한 말인지 그날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제가 불렀습니다. 응, 나는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했구나. 아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울었습니다. 서럽게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끝내 제 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몸으로 내려앉아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 한쪽이 다치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지도 약속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자주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메시지를 쓰다 지웠고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겠다고요.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아들의 일상은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이 없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라는 말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던 대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말해?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말을 준비해온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멀어질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다. 그럼 이제야 제자리에 선 거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착했고 여전히 선택할 생각은 없다는 걸 그때도 알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선택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붙잡음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서 저를 꺼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착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조용히 참고 살던 어머니의 늦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밤에도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 까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사연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